십이신살 중 육해살 시작합니다. 육해살은 십이신살 순행으로 11번째이고 반안살, 역마살, 화개살과 함께 민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신민에서 민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고위급은 아니다 하는 얘기겠지요. 신살,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역, 육해, 이게 11번째 수문장에 돼 있네요. 구분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토끼가 육해살이고 뱀띠, 닭띠, 소띠는 쥐가 육해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닭이 육해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말이 육해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이동 및 통신수단인 역마살, 또 비움의 수단인 화개살, 그 가운데 있는 육해살은 가볍게 움직이는 것, 단축, 지름길, 수문장, 하수도 등 평소 생활에서의 사용은 빈번하지 않지만 소통 막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일상에서는 고독의 대명사이니 그의 장단점을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해살이 있으면 장이 짧아 먹은 것을 곧바로 배설한다. 또 잠도 적고 남보다 피로회복도 빠르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을 선택하는 속성과 기질이 있다. 부모는 육해살 자식한테 큰 기대를 건다. 가족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육해살이 있으면 장이 짧아서 먹은 것을 곧바로 배설한다 했는데 요거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는데 맥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맥주 먹으면 금방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는 일도 어렵다.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길에 가다 소변 볼 수 없어서 맥주 절대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소주 먹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또 잠도 적고 남보다 피로회복도 빠르다. 또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 선택하는 속성과 기질이 있다. 부모는 육해살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건다. 가족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육해살이 있으면 산소 유입이 많다. 순박하고 늙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단기 여행 많고 교통수단은 제일 빠른 것을 선택한다. 머리 회전 자유롭고 어떤 곤경에서도 상대에게 머리 굽히는 일이 없다. 한국인의 대표 성질인 빨리빨리를 원만하게 해낸다. 육해살 방향으로 집 전체 기울어져 있고 육해살 방향에 하수도 있고 또 뒷문이나 비상구 있으며 출근이나 퇴근 시 사용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주로 뒷길에 해당되는데 그 길을 사용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육해살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많은데 빨라서 좋은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꼭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데 그래서 느긋함보다 못할 때는 더욱 많다. 주로 원국에 육해살이 겹쳐 있거나 원국에 있으면서 대운에 또 만나는 쌍육해 상황이면 아주 단축의 극치를 이루는데 단축의 극치가 어떤 거냐? 육친 간의 이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안겨준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배설이 빠르고 배고플 때 많고 화장실 가서 속을 비워내고 나면 배고플 때 당연히 많죠. 또 허기도 빨리 찾아오고 또 나이 들면 잠 적어지는 중에 더 적어져서 잠 못 이루는 고민이 많고 피로 빨리 풀린다고 또 일도 빨리 한다 해갖고 괜한 일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할 일만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빨리 해낸 일이 꼭 부실한 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빨리 가다 보면은 속도 위반하게 되니까 법에 걸릴 때 많고 또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떠난 일 먼저 생기고 또 산소 많이 쓰므로 빨리 늙기도 하고 이웃의 산소를 땡겨다 썼다고 옆집에 손해를 끼쳤다는 원망도 듣게 돼요. 또 단기 여행의 극치는 여행을
가서 잘 놀다 오는 게 아니라 비행장 앞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뭘 빼놓고 갔다든지 여행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또 결혼 생활의 단축은 이혼이나 사망을 뜻하고, 사업의 단축은 아예 문 닫는 것이며, 신용의 단축은 남의 돈 떼먹을 일이 생기는 것이 신용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만약 원국에 육해살이 있고 대운에서 또 만났다면 원래에 갖고 있는 병에다 또 같은 병을 보태서 사경을 헤매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만약 육해살을 좌 또는 우에서 맞고 있다면 크게 곤란합니다. 왜냐? 하수도가 내려가지 못하고 솟구친 것처럼 온 집안이 오염수에 잠기고, 또 평소 쓰지 않던 비상구가 녹슬어 아예 열리지 않는 바람에 당하는 봉변, 그런 게 있죠. 육해살도 여느 신살처럼 좌우로나 앞뒤로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의 구조면 육해살의 좌우 소통이 원만하다. 오른쪽, 요걸 왼쪽 이렇게 했다면, 사주에서는 년, 월, 일시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한문은 우에서 좌측으로 가죠. 요게 진술충미가 자 앞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진술충미는 토인데 자는 수, 토국수를 하지만 극을 해서 바깥으로 내차버리는 게 아니라, 야단은 치되 안쪽으로 들여밀면서 야단은 치되 보호하는 상태다. 극을 하되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생을 하되 바깥으로 내버리지 않고,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하되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요거는 수가 수생목을 하는데, 수가 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상생해 주는 건데, 수가 목을 생을 해서 바깥으로 내놓는 경우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이밀어서 보호해 주는 상태다. 요것도 수국화해서 수가 화를 극하되 바깥으로 내차지 않고 안쪽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금생수, 수생목, 토국수, 수국화 해서 좌우를 소통시켜주는 관계다. 이거는 인묘, 목, 목생화, 화생토, 또 극을 할 때는 수국화, 화극금 해서 극을 해도 바깥으로 내버리지 않고 안으로 들여 놓는다. 요거 생을 해서 바깥에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목생화, 화생토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요 관계가 되겠고요. 요거는 수생목, 해자가 수, 묘는 목, 수생목, 목생화, 사오가 화니까, 또 극에서는 금극목, 신유가 금이고 묘가 목이니까 금극목, 또 진술충미가 토니까 목극토, 극을 하되 바깥으로 내차지 않고 안쪽으로 들이민다. 요거는 금인데, 유금인데, 요게 진술충미가 토, 토생금, 금생수, 또 화극금, 금극목.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면 좌우 소통이 원만하다. 그래서 아주 짧은 인연이 되는 게 아니라 육해살에서 오는 나쁜 거를 많이 막아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빠른 머리를 회전하듯 계산대로 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나 없이 알고 있는데, 바보처럼 우직스럽게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육해살의 본뜻이다, 얘기예요. 신례로 들어가서 이 사주는 조선 15대 왕인 광해군의 사주인데, 을해년 대지뒤에 이모월 갑오일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을해년 출생인데 생월과 생일에 똑같이 5가 있어서 생월과 생일에 겹쳐진 5가
쌍육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육해가 빨리 나간다, 지름길, 단축, 급하게 움직이는 거다, 하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가 급하게 빠져나가야 좋듯이 육해는 빠른 것을 말하는데 육해가 두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최고 급행열차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 쌍육해라고 했는데 광해군이 쌍육해가 된 사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조의 아들인데 선조가 첫 번째 왕비한테서는 아들도 딸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후궁인 공빈 김씨한테서 광해군을 낳았는데 광해군 형이 있죠. 임해군. 그런데 광해군을 낳고 2살 때 그 공빈 김씨가 사망했으니까 거진 고아처럼 커왔겠죠. 다행히 그 선조의 중전인 의인왕후가 잘 걷어줬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그렇게 커갖고 적통도 아니고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성장을 했어도 아버지 선조의 깊은 믿음은 갖지 못했죠. 더더군다나 선조도 적통이 아닌 상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적통이라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선조에게 있는데 광해군 역시 그랬겠죠. 임진왜란이 발생함으로써 급하게 세자로 봉해 놓고 분조했다고 하든가 선조하고 광해군하고 따로 떨어져서 피난길에 오르고 임진왜란도 꺼내고 광해군이 잘 해나가니까 선조는 왕권의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이 아버지를 깔보고 무시할까봐 저놈이 혹시 이 왕 자리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이 아들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들인 광해군이 눈치챘겠죠. 2살 때 모친 잃고 성장 이후에 아버지 선조한테 의심받고 그러면 육친과의 인정은 이미 끊긴 거고 선조가 다시 인목대비를 얻어서 영창대군을 낳은 뒤에 광해군을 세자를 폐하고 영창대군으로 왕에 올리고 싶어하는 기색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갑자기 선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요. 그렇지만 왕위에 올라서도 서자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폭군으로 몰고 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 쌍육해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남자한테서 출생일은 처궁이거든요. 처궁. 이 처궁에는 처만 있는 게 아니라 처한테서 나온 자식도 있고 처를 낳은 그 장인 장모도 있는데 처궁에 육해살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 처와의 인연이 아주 짧다 그 얘기예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의해서 폐위돼 갖고 강화도로 이제 유배를 갔는데 폐비 유씨하고 같이 갔어요. 또 아들 내외하고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폐세자된 아들 지가 탈출하려고 땅굴을 파다가 들켜갖고 사사되고 또 며느리는 목을 매서 죽고 부인 유씨는 굶어서 죽고 그래서 강화도로 쫓겨나간 지 7개월 만에 부인도 죽고 부인한테서 나온 아들도 며느리까지 모든 인연이 끊겨졌다. 그 얘기예요. 쌍육해 아주 단기의 극치 상황이다. 근데 이 오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말의 모양이나 행위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거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전쟁에 쓰거나 사냥할 때 쓰고 말타기도 있고 이동 통신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광해군의 일생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전쟁 참여를 요구받았었고 또 나중에 폭군으로 변해서는 또 사냥하느라고 그 민가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 술 먹고 또 여자들 두고 그래서 전쟁, 사냥, 오락 등의 그 사건 사고로 광해군의 일생이 점철됐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말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겁니다. 다음은 조선 5대 왕 문종인데요.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죠. 갑오년 을해월 계유일에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 문종이 인품이 관대하고 후했던 군주다. 다 알고 있죠. 학문을 좋아해서 세계 최초의 추구기를 발명할 정도로 천문학과 산술에 능했다. 활 쏘는 거, 대포도 만들고 1421년부터 9년간 왕세자로 있으면서 왕으로 있던 기간은 짧았지만 왕세자로 있었던 기간은 29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최소한 29살 이후에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 전에 아버지 세종의 정치를 보필했다. 문신과 무신을 골고루 등용하고 언론을 활성화해 민심 파악에 힘썼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종에 대한 대략적인 인물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 출생일에 6회살이 들었어요. 출생일에 6회살이 들었는데 그게 닭이거든요. 닭 6회살이 들었는데 이게 또 처와 2년 짧음을 표시한다. 6회살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가는 하수도물처럼 빠져나간다. 이제 이 문종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온 세자빈 첫 번째 이제 휘빈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자빈한테 깊은 애정을 쏟지 않았는지 그 불만이었어요. 그 휘빈 김씨가 사랑을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 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 뭐 뱀 가루를 주머니에 담아서 갖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이 온다고. 그게 발각이 돼서 아니 세자빈이 그런 짓을 했으면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폐위됐고 두 번째인 순빈 봉씨는 궁궐 라인하고 동성애가 발각돼서 또 폐위됐고 그래서 이 뭐 휘빈 김씨도 순빈 봉씨도 다 폐위돼서 나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깥에서 별도로 세자빈을 구한 게 아니라 그 후궁 중에서 권씨를 이제 세자빈으로 올렸는데 그 사람이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여인을 정식 부인으로 맞았었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아주 일찍 죽었다 얘기예요. 처와의 인연이 아주 짧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주 자체를 다시 한번 풀이를 하자면 문종은 10월 달에 태어난 말띠거든요. 10월 말띠에 생일에 닭이 있는 사주다. 근데 여기서 10월에 밤이 기른데 말은 밤중에 혼자 뛰지 않지요. 주인이 있어야 뛰니까 밤중이라도 안 무서워. 밤에 뛰어도. 또 돼지는 밤눈이 밝아요. 그래서 10월에 깜깜한 밤이 무섭지 않으나 요 닭은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해만 떨어졌다 하면 시체. 그래서 대낮에 활개치는 닭은 10월에 깊은 밤이면 마당에조차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긴 밤에 우리 자다가 깰 때 많듯이 닭도 그 긴 밤에 자다가 깨면 바깥에라도 나가고 그러면 되겠는데 나서지 못한다. 근데 이 닭이 주둥이가 뭐 송곳 같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뒤틀림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그랬는데 주둥이도 새꼬챙이 같고 닭 발톱도 무슨 포크레인 같고 그래서 기지개 켜고 뒤틀림 하던 게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낸다. 근데 요거를 마당에조차 나서지 못하니까 좁은 닭장에서 자다 깬 정신으로 그건 비몽사몽간이겠죠. 자다 깬 정신으로 서로를 물고 뜯다 죽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닭띠가 뭐 10월에 태어났다거나 10월 달에 닭날 태어났다거나 이런 관계가 어두운 마당에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요 말하고 돼지는 10월의 깊은 밤이 무섭지 않지만 요 닭은 10월의 깊은 밤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서로 물고 뜯다.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 문종은 마누라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전쟁통에 잔치 벌렸다 하는 그런 죄로 자기네 집을 날린 사람인데 8월 말띠 여자예요. 말띠인데 8월이야. 그래서 8월 말띠 여자다. 여자 사주니까. 근데 출생월의 유가 6해살이다. 네, 18살 때 같은 동네에서 꽤나 잘 산다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첫 돌을 만났으니까 또 그 다음 해겠죠. 그러니까 시집간 지 2년이 됐을 때인데 첫 돌을 맞기 위해서 떡살을 담가 놨었는데 그 쌀로 떡을 해서 돌잔치를 잘 치렀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 전쟁통이었거든요. 당시 그 경호생이 21살이 경인년인데 그때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죠. 그때 첫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하려고 떡살을 담궈 놨는데 떡을 해서 돌잔치를 했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다. 내 손님인데요. 당신은 한국 전쟁 중이고 이 시집에서 맏며느리를 맡기 위해 새로 지은 99칸 귀하집이 맘에 든 침략군.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 맏며느리를 얻어들이려고 집도 새로 지었는데 아주 근사하게 잘 지었었대요. 99칸 귀하집으로. 그런데 전쟁이 나갖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부잣집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야. 침략군 경호라고 했는데 금국목을 화급금을 해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왔다. 침략군 경호는 본부 차리기에 마땅했고 또 지켜야 하는 방위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국군도 있었고 미군도 있었고 연합군도 다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지켜야 하는 방위군 병술은 그 본부를 때려 부숴야 할 입장. 그래서 이 집 99칸 귀하집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본부를 차렸으니까 뭐 왁자왁자 하겠죠. 본부 차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군은 저 집을 때려 부숴야 저 인민군 들이 흩어지겠구나 해서 거기를 집중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내 집을 집중 폭격을 하니까 결국 99칸 귀하집이라고 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집간 지 2년 만에 고래등 같은 귀하집을 날려버렸다. 고래등 같은 귀하집에서 살 수 있는 인연이 아주 짧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이 다 폭격을 맞아서 불타고 날아갔으니까 살림살이로 옮겨가야 되겠죠. 부잣집의 맏며느리였으니까 뭐 신랑은 당연히 있었겠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었을 거고 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거기에다 아주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3대 4대 그 많은 식구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부잣집이었으니까 이 누에 키우는 잠실이 옆에 있었대요. 그 잠실로 살림살이를 급히 옮겨갔고 3대 4대가 엉켜 살기에는 아주 좁아 터졌겠죠. 옮겨간 잠실에서 3대 4대가 엉켜서 살면서 금방 집을 짓지 못하고 55년을 보낸 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쟁 끝나고 집은 없어졌지만 다시 농사 짓고 살 수는 있었는데 동기간들 시집장가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새집 짓기가 쉽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55년 만에 이 사람 그 아들 돌떡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못 해먹은 그 큰아들의 아들 그 손자가
성인이 돼갖고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잠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새로 집을 짓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맡기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유 이제 새 집 짓고 나면 너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 잘 수 있겠거니 했더니, 또 아들이 그 새를 참지 못해 갖고 좀 질병이 있었죠. 그 새를 참지 못한 큰아들이 또 저승으로 가버리면서 너무 허무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예요. 현재 나이가 94살인데 아직 살아 계세요. 손자가 새로 진 집에서 그냥 침대에 들어넣어서 이제 꼼짝 못하고 계시는데, 육회살이라고 하는 게 앞뒤로 막혔을 때 참혹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얘기예요. 육회살 여기까지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